나는 40대 후반 시험관 시술 초고차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매일 주사 찔러가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 난 괜찮아 일단 시청 좀 팔로우 미 구독 좋아요 댓글이 힘이 되니까 악플은 유료야 악플 달고면 슈퍼 땡스 쏘고 따라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좀 더 한다 출산하는 그날까지 난 이민 사람 붙여 hands up 다 같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지금 난자채취 34번째 난자채취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난포가 2개 보였었는데 하나는 잘 크고 있다고 그랬고 하나는 좀 작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채취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34번째 난자채취여도 항상 떨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제는 푹 잘 잤어요. 어제 아침부터 절도 갔다 오고 정월대보름이라고 절에 가서 좀 기도하고 오고 기름값 오를 것 같아서 기름 주유도 좀 미리 만땅 해놓고 어제 조금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잤습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지금 병원 가려고 나왔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좀, 특히 채취하는 날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채취를 하면 하나씩이라도 나오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는 뭐 공난포 나올 때도 있고 채취를 했는데 수정이 안 되는 난자가 채취돼서 수정 시도조차 못할 때도 있고 수정이 됐다가 분열이 멈춘 적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혀 기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출발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인데 남편이 사무실에서 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무실에 왔습니다. 잠깐 남편 먼저 내리고 제가 유튜브 촬영하려고 지금 잠깐 혼자 이제 차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항상 제가 난자채취를 하거나 배아 이식을 할 때 야채나 과일 꿈을 항상 꾸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때는 막 썩은 감자 꿈을 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과를 받았는데 사과가 썩어 있다거나 뭐 아무튼 시원찮은 것들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좀 어머님이 꿈 얘기를 미리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요번에는 며칠 전에 이제 제 생일날 그날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과가 싱그러운 사과가 이렇게 하나가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 걸 너무 예쁜 사과를 매달려 있는 걸 봤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하나라도 난자채취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님이 맨날 꿈을 꾸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난자채취를 하고 왔는데 원래 2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좀 크고 있고 하나는 잘 안 자란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조기배란 되거나 공단펌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채취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러 갔는데 성숙난자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 배양 PRP랑 난소 PRP는 피는 잘 뽑았어요. 근데 오늘 시술실에 갔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채취나 그러니까 이게 혈관 잡을 때 딱 알겠어요. 이게 좀 베테랑이시거나 자신감 있으신 분은 탁탁 한 2번 손뚝 때리고 바로 잡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기가 불안하거나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계속 손을 쪼물락쪼물락 여러 번 만지고 막 계속 손등을 열댓 번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뭐 계속 손을 주물르고 막 여기저기 계속 두들리길래 불안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딱 넣을 때부터 아프더니 넣을 때만 잠깐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넣었는데 혈관이 찢어지는 그런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혈관 잡다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은 간호부장님인가? 아무튼 좀 베테랑이신 분이 와갖고 바로 뭐 1분도 안 걸려서 혈관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난소 PRP 한다고 바늘 한번 찔렀지, 배양 PRP 한다고 바늘 한번 찔렀지, 그리고 항생제 테스트 한다고 또 찔렀지, 그 다음에 혈관 잘못 잡아서 한번 찔렀지, 제대로 한번 잡을 때 또 찔렀지. 그래서 총 5번을 바늘에 찔린 거예요. 그래 5번 찔려도 그 액땜이구나, 액땜이다고
하자. 채취라도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제발 채취되라 했는데 다행히도 하나가 채취가 됐고 지난번에는 채취가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보고 채취하라고 했는데 실망하지 마 이러길래 뭔 소리야 했더니 난자가 채취를 했는데 그 수정에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정자채취 괜히 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종이 받기 전까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신랑도 채취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가 싶으면서도 또 혹시 나중에 뭐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할까봐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나올 때 종이에 1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여서 이번에 이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막이 너무 얇아갖고 아직은 그래서 하나 일단 냉동을 해놨다가 다음에 채취 한 번 더 해서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막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엔 어차피 이식을 못 하니까 냉동을 해서 모아서 하자 해서 아마 다음 달이 아니라 요번 한 20일에서 25일 사이 생리를 하면 병원에 갈 것 같고 선생님이 그때 학회를 가세요. 그 주에 23일에서 일주일간. 그래서 그 주기에는 만약에 그 전까지 생리를 안 하면 미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방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3월 한 20일 전후로 또 43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2차는 내일 수정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일단 43차는 확정입니다. 또 제발 45차 안에 끝나기를 기도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간담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당황한 게 이게 이제 난임가족연합회 전 회장님이셨던 서울시 의원 박준선 의원님이 주최를 하는 건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게 무슨 북카페 같은 데서 진행을 했는데 입구에 막 유튜버가 와 있고 뭐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이거 뭐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다 말고 편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왔는데 근데 너무 막 사람도 많고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가자마자 착석하라면서 당대표님 옆자리에 앉으세요. 네? 당대표요? 알고 봤더니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석하는 이제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임 관련 정책회의 같은 건 줄 알고 가볍게 갔어요. 난가연 협회에서 뭔가를 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세한 설명 듣지도 않고 저는 좀 의리 있는 사람이라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좀 뭐 참석해주세요 하면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하다가 전화를 받아갖고 정확히 어떤 취지의 어떤 지금 자리인지 모르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저만 진짜 예의 없는 사람 된 게 다들 예의 차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만 일하다가 모자 쓰고 이렇게 간편하게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자리가 당대표 옆자리인 거예요. 근데 발언을 저보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원래 첫 봤다가 제일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떨리잖아요. 근데 저보고 첫 봤다로 하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첫 번째 발언이었는데 또 지금 황당했던 게 3명이 발언을 먼저 하는데 그거는 뭐 JTBC인지 뭐 아무튼 방송국 카메라도 엄청 많이 와 있는데 3명 발언은 공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참석자들 뭐 현장에서 뭐 일하시는 보육교사, 마리아병원 이제 뭐 간호부장님 등등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뭐 육아하시는 분들, 워킹맘들, 뭐 싱글맘들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저랑 제 옆자리 분이랑 또 한 분 빼고는 그분 이렇게 셋이는 아무튼 공개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뭐 정책회의 할 때는 약간 뭐 조그맣게 테이블에서 몇 명이 앉아서 편하게 이제 진짜 담소나듯이 했는데 이건 뭐 완전 카메라 막 쫙 깔려 있고 완전 개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막 머릿속이 백지창처럼 이제 하얘진 거예요. 뭔가 발표문을 준비를 해갔다면 그걸 보고 읽었으면 되는데
이런 자리인지 정확히 모르고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임에 관해서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당대표 옆에 앉으라더니 저보고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치색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거기 당대표 옆에 앉아서 발언을 하라니까 이게 막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기자들이. 그래서 사진이 막 찍어대니까 제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난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버벅거리고 막 목소리도 떨리고 진짜 바보같이 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괜히 간다 싶은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선거철에 뭐 하나라도 이렇게 발언을 하면 항상 보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반영이 제가 오늘 한 말들이나 참석했던 분들이 난임을 경험하셨던 지금 현재 육아를 하고 있지만 난임을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난임 횟수 폐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난임의 이제 고통에 대한 얘기도 이제 비공개 토크할 때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이제 정책에 빨리 반영이 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좀 창피하긴 했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냈다는 게 근데 막 바로 당대표 옆자리라 막 기자들이 당대표를 찍다 보니까 저까지 찍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모르고 너무 편하게 가서 좀 예의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참나. 자, 정말 민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한 말은 뭐냐면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기다려달라, 검토 중이다, 이런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빨리 시행해달라, 선거철만 되면 관심 가져주지 말고 평상시에도 관심 가져주라, 난임이 뭐 쟤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아무튼 너무 황당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너무 준비 없이 가서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당대표나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갔을 건데 이게 정확한 이제 취지를 잘못 파악하고 가가지고 낭패였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뭐 맘 편한 세상 이렇게 해서 뭐 슬로건을 걸고 뭐 육아라든가 뭐 아이 준비라든가 임신 출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멘붕이었습니다. 후레쉬를 너무 터트리니까 이거 뭐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 방송 활동도 하고 재연 배우도 하고 했지만 이게 내가 대본을 외워서 그러니까 연습이 된 상태에서 찍히는 것과 이렇게 많은 카메라와 막 후레쉬가 터지는지 모르고 모방비 상태에서 왔는데 하라고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 있죠. 완전 카메라 공포증 오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아침에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공황장애가 살짝 왔었어요. 아침에 숨이 좀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컨디션도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갑자기 첫바따로 해라,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 멘탈이 나갔습니다. 아무튼 너무 황당하고 진짜 얼척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척 없다는 걸 너무 준비 못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 지금 황당하게 그지 없습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드라이도 하고 좀 화장도 하고 올 건데 그냥 너무 모자 쓰고 너무 편한 차림으로 와버리는 바람에 너무 예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다들 화장하고 그래도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저만 이러고 간 거예요. 나 진짜 창피하다. 아무튼 내일 병원 갔다 와서 내일 뵙겠습니다.